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추가 하락, 급락 정도는 멈추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릴 수 있는 연료는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 안 내려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락을 서서히 제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지만 안 내려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12,000까지 연료는 있지만 굳이 여기까지 두들길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딱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 앞두고 굳이 추세적으로 이탈을 시켜서 아랫 방향으로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는 소폭이라도 이제 반등을 살짝이라도 만들어 놓고 맞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혹시나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흔들리더라도 아래 구간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은 잭슨홀 미팅에서 급진적으로 의견을 변화하거나 좀 시장에 큰 문제를 만들 발언을 굉장히 딥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절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번 반등 구간에서 조정의 핑계거리 정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일부 소폭 반등 나온 다음에 횡보하는 정도, 위쪽으로 가서 횡보해도 되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횡보해도 되고 결국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한 8월 말 9월 정도에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특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간 다음에 2400 위쪽을 대부분 헌납을 했죠. 2400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한 50포인트 남은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유리할 겁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렇게 2400 부근까지 내려왔지만 코스닥은 한참 위에 올라갔다가 슥 내려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여전히 변동성이 더 강하고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회복을 시도할 때 더 유리하다. 즉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아직까지는 더 유리하다. 대형주 중에는 일부 예를 들면 방산이라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는 쪽 아니면은 딱히 여러분들이 대형주보다는 이렇게 중소형주 쪽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자, 수급 동향을 보고 가더라도 추세를 하방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안 하고 있어요. 환율이 이렇게까지나 솟아오르고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1340원대죠. 그런데 코스피 주식 외국인이 크진 않지만 여전히 매수한 거 유지하고 조금씩 쌓아가고 있고 코스닥 안 건드리죠. 그리고 선물도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포지션은 상방향인데 금액 자체가 크진 않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이 반등에 대해서 일부 조정받는 것처럼 이 조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반등이 나오는 정도 이렇게 해서 기간 조정까지 마무리하면은 다시 이제 상승 쪽으로 돌려세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존의 의견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목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이쪽에 전기전자 쪽에 반도체 쪽에 큰 자금이 한 번에 들어와 가지고 이쪽을 주도주로 만들거나 할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다. 있는 자금 내에서 돌아야 되는데 딱히 반도체 업황이 당장 좋은 것도 아니고 내년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내년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DDR5 쪽으로 전환이 좀 속도가 빨라질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절적 비수기가 오죠. 그래서 비수기를 좀 어느 정도 잘 넘겨내는 정도만 해도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현대차, 이 자동차 업종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글로벌 판매 3위까지 올라오고 전기차 아이오닉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EV6 GT 이쪽으로 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차라리 자동차 업종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너무 무거운데 자금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오히려 자동차 쪽도 좋지만 강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화신이나 이런 종목들 쉬는 구간에서 오늘 9,500원 잘 건드리고 아래 꼬리까지 잘 내려왔죠.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다가 꼬리까지 달면서 그래도 저점 매수 정도는 나와주는 21선 아래에서 저점 매수 정도는 나와주는 모습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종목을 매매하시던지 아니면은 나는 위쪽에 있는 거 불안하다 올라온 거 한 번에 조정받으면은 피곤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밑에서 올라온 종목들 쉬고 있는 종목들 뭐 아진산업이라던가 세종공업 계속 말씀드렸죠. 이것도 1차 목표치 도달한 다음에 쉬고 있는 거다. 그리고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올라온 다음에 쉬고 있는 구간 그리고 5,500원 구간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뭐 현대공업이라던가 뭐 많습니다. 성우하이텍도 있고 많습니다. 이렇게 밑에 쪽에 붙어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인플레 감축법 기대감 쪽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45만 원 구간을 돌파 시도 계속하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있고 50만 원까지는 보이는데 한 10% 정도 되죠.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을 매매하기보다는 좀 쉬고 있는 종목들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쉬고 있는 종목들, 횡보하면서 쉬고 있는 종목들 한 번씩 튀어 올라가죠. 그리고 뭐 LNF나 이런 쪽도 1차 목표치 25만 원 구간 달성하고 돌파 시도했는데 다시 밀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순환 노리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약했었는데 살포시 그래도 고개 정도는 들어주죠. 11만 원 구간 오면은 고개 정도는 들어준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강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오늘 연속으로 해서 튀어오르고 있다. 이게 8,500원 돌파한 다음에 더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휴식 구간에서 음봉 구간에서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음봉 나오고 어제 그제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매수 구간을 예쁘게 줬습니다. 오늘도 급등 나오면서 한 단계 벽을 또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 자, 전기차 쪽 얘기하니까 오늘 매스트래픽이나 이런 쪽을 놓칠 수가 없죠. SK 네트워크스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모은다라고 해서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S트래픽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원익 PN이나 이제 뭐 디스플레이텍, 아모센스 뭐 가장 기본적인 종목들 여기에 YM텍이나 휴맥스 같은 종목들까지 같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유니슨이라든지 CS 베어링, CS 윈드, 삼강 M&T, 동국 SNC 계속 말씀드렸죠. 풍력 관련주 움직인다. 이쪽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을 맞이했었는데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 2,000원 구간부터 매매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좋죠. 그리고 순식간에 65% 그리고 휴식 구간인데 휴식 구간에서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 바닥 따지는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스는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 지금 구간 2,800원, 900원 사이 이 구간 정도만 넘어가 주면은 또 한 번 또 점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 유니슨을 비롯해서 뭐 CS 베어링, CS 윈드, 삼강 M&T, 동국 SNC 보시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태양광에서 이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횡보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좀 모아볼 만하다. 주도주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대신 뭐한다? 짧게 치고 빠지는 과정으로 한다. 추세적으로 계속 본다기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과정으로. 그럼 오늘 급등해서 내일 정도나 봐서 내일 상승이 정체된다라고 싶으면은 그 구간에서 조금 줄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수익 실현하고 교체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평화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뭐 튀어오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순환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주나 뭐 저기 그 탄소 배출권이나 전체적으로 다 순환 돌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26일 날 폴란드랑 우리나라의 대형 방산 계약 중에 1차 본 계약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그리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포문을 여는데 뭐 기존에도 K2 전차 980대 그리고 K9 자주포 648문 정도를 이제 계약으로 체결을 했었죠. 현대로템이 오늘 다시 한번 역시나 주도주가 한번 딱 튀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내일 정도에 또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빠졌다가 쉬는 구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매매하시면 됩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 한국항공운주랑 LIG 넥선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작은 종목으로는 한일단조, 스페코, 빅텍, 퍼스텍, 포메탈 뭐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겠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죠. 그래서 뭐 한일 시멘트 뭐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린다라고 했는데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도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도 최근에 이렇게 쭉 쉬어가는 구간이었는데 반등 후에 잘 쉬고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드는 구간. 뭐 고려 시멘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성신양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쉬는 구간이었는데 1차 반등 후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멘트 가격 9월부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좀 핫했던 또 이슈 중 하나가 자, 이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하는 부분을 이제 폐지하는 걸 검토한다라고 하죠. 일본은 코로나19 조건부 면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관련 쪽이 조금 더 강했는데 일단 그렇다 보니 이제 진에어나 제주항공 같은 이런 이제 뭐 저가 항공사들이 먼저 좀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런 뭐 코로나 검사가 없어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편리해지겠죠. 물론 2주 격리 안 되는 것만 해도 일취월장한 거고 굉장히 불편함을 덜어내는 거죠. 일정상으로 이제 소비를 이제 굉장히 덜어낼 수 있는 건데 검사까지 폐지한다라고 하면 이건 거의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행 수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같은 경우 이런 여행 쪽 그리고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랑 이제 일본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JTC 같은 경우가 좀 세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갤럭시 Z 폴드 4, Z 폴드 뭐 플립, Z 폴드 시리즈가 사전 예약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폴더블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KH바텍부터 파인테크닉스, 뭐 세경하이테크, 뭐 종목들 많죠. UTI 기존에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DKT, 뭐 인탑스,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뭐 OLED 쪽도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덕산네오로스 PI 첨단 소재, 뭐 뉴파워 플라즈마나 뭐 코오롱인더, 캠트로닉스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매 노리면서 보시고 대장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가 기본이고 여기에 UTI, DKT, 인탑스 정도가 뭐 가장 강하게 많이 움직이죠. 순환하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심에서는 라면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식량 관련주도 움직이는 것처럼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심 이 무거운 종목이 6%나 올라오고 오뚜기랑 삼양식품 자연스럽게 올라오겠죠. 라면 가격은 보통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오뚜기도 올라오고 삼양식품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이런 쪽, 뭐 사료주나 아니면 곡물 관련 쪽 이런 쪽도 슬슬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도 뜬금없이 제가 이 구간에서 횡보도 많이 하고 지금 주도주가 쉬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순환이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는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설명드렸죠. 사실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도 뭐 13년 내 그 밀 재고량 최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튀어 올랐는데 자, 이거 이렇게 쉬면서 주 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고려산업, 뭐 한일사료, 한탑, 팜스토리 많죠. 마니커, 뭐 그리고 뭐 한국맥널티나 이건 뭐 커피 쪽이죠. 뭐 푸드나무나 신송물리스 이런 쪽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정 구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꺾여가지고 아예 더 밀려서 뭐 전환돼서 하락 추세로 뭐 저점을 뚫고 내려가거나 뭐 저점까지 내려가거나 하면 피곤해진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다라는 거, 아직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주도주들이 쉬는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순환이 돌고 있죠.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튀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저점 저항 돌파함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아직도 위쪽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구간은 하락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상승 구간에서 더 가기 위해서 가격 조정받고 이제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진통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한 9월 초 다음 주나 뭐 이 정도, 그리고
많이 지연돼야 추석 이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연되지 않고, 만약에 지연된다고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못 가더라도 중소형주 계열 쪽 그리고 코스닥 쪽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렇게, 만약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종목별 순환매 돌면서 코스닥이 먼저 조금 올랐다가 쉬는 모양, 같이 또 기간 조정 받으면서 쉬는 모양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좀 뭐 시장이 최근에 기운이 없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이 순환을 좀 노리면서 기회를 좀 잡거나, 주도주 매매하시는 분들 음봉 나올 때마다 좀씩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투자하시면 다시금 움직인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때를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순환하는 걸 공략한다.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